조갑제닷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의 호텔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한 다음에 와이파이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한 30분 안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IT 기술의 보급이 놀랍고 유튜브 덕분에 이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천만 국민이 언젠가는 모두가 기자가 되고 프로듀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은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거짓말이 안 통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은 이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한국에서는 정치적 선동으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 진실이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조갑제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국내에서는 보수의 반성이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간 것이 보수가 몰락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41%로 당선이 되었지만은 이것도 보수가 몰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가 정신 차려야 한다. 보수가 전략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이런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보수는 늘 개혁을 해야 합니다. 보수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 반성, 자성, 개혁론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정확한 개념 규정을 하고 나서 논의를 해야 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보수는 누구인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수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발전시킨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되 고쳐가자는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 보수적 가치는 주관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수적 가치입니다. 보수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이 성과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따라서 보수적 역사관, 보수적 이념,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보수 재건론 또는 보수 개혁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보수적 가치는 뭐냐?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지금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이 북한 지역은 어떤 존재냐?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권력 실체로서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영토인 북한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권력의 실체로서 인정하고 회담도 하고 합니다만은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민족 역사 2000년은 하나의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정통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권력 실체지만은 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땅, 우리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반란 집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1조를 구현하려면 통일을 해야 합니다. 헌법 제4조가 그렇습니다. 통일 규정이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을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까지 우리와 같은 자유민이 되도록 하는 방향의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입니다. 사실은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10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겁니다. 헌법 제10조. 즉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 집단의 자유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국가라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은. 이 1조, 3조, 4조, 10조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담겨 있는 정체성의 바로 정수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 사항도 아닙니다.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헌법 파괴지 헌법 개정이 아닙니다. 개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통성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이념 대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은 역사관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즉 한반도에서 북한이냐 남한이냐 정통성이 있는 국가가 한민족의 챔피언은 누구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남북한 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남북한 관계의 본질은 민족 사이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한 번 더 되풀이하겠습니다.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 사이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여기서 민족적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사는 어떻게 흘러갔느냐? 당군, 삼국시대, 통일신라로서 비로소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가 만들어지고 한반도를 우리의 활동 공간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발해는 민족사의 지류입니다. 본류는 결코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사의 이단 세력입니다. 왜냐? 우리 민족사의 전통과 미풍양습과 우리 민족사의 발전 방향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세력이므로 이단 세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구려 정통론을 주장합니다.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북조선 이런 식으로 정통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통성의 지도를 달리 그리고 있습니다. 남북한 대결은 북한이 민족사의 정통국가냐 대한민국이 정통국가냐를 놓고 다투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은 뭐냐?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살 거냐? 사유재산권, 언론 자유를 다 수령한테 상납하고 주민들은 노예 상태로 사는 그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개인과 국가가 거의 동등한 무게를 갖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살 거냐,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싸움이니까 이 또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는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이념투쟁도 하고 역사전쟁도 하고 무력투쟁도 하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또는 핵전력으로 이렇게 싸우는, 다시 정리하면은 남북한 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 사실을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헌법 정신을 받아들이고 우리 역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이 남북한의 관계의 엄숙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보수적 가치의 기본입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70년 동안 걸어오면서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지켜내고 나라를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만들어내고 이제 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정당하였다.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정통국가다. 북한은 이단 세력이다. 앞으로 통일은 북한 체제를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흡수해가지고 헌법 1조가 말한 대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점에 동의하면은 그 사람은 다 보수 세력입니다. 여기서 뭐 경제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지엽적인 것이에요.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하면은 그분은 같은 보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반좌파 세력으로 좁게 잡으면 안 됩니다. 보수는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면은 다 보수 세력이라고 넓게 잡아야 합니다. 넓게. 그렇게 잡으면 저는 한 80%가 보수 세력이라고 봅니다. 보수를 너무 적게 잡으면은 이른바 진보 세력을 반대한다. 친북 세력을 반대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역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세력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발전을 주도한 세력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승만, 박정희를 배척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또는 존중하지만 좌파들이 워낙 공격을 하니까 못 본 척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보수가 설 데가 없습니다. 보수는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한다면은 자유민주적 국가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을 사실은 보수의 아버지로 받들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에 비교한다면 조지 워싱턴이죠. 이승만을 조지 워싱턴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박정희를 링컨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숭배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들 잘못한 것은 비판을 하고,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는 보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이 내가 적통이다, 종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은,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 되려면은 이승만, 박정희 사진을 걸어야 됩니다. 좌파정당은 김대중, 노무현을 기리고 사진을 거는데 왜, 무엇이 부끄럽다고 보수 세력은 이승만, 박정희를 피합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김대중, 노무현보다 못한 점이 있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결코 좌파들의 부정적 역사관에 우리가 눈치를 보거나 그게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 민족사의 황금기를 만든 것이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발전, 영웅적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주역 이승만, 박정희 또는 백선엽 장군, 정조영, 이병철 같은 분, 이건희 같은 분의 업적을 우리가 기려야 합니다. 이것이 보수의 자산인 것입니다. 좌파가 미워한다고 우리까지 싫어하면은 그것은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70년의 역사를 우리가 자랑한다면은 70년의 역사를 만든 분들을 우리가 위인으로, 영웅으로 만들어야 보수가 당당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 세금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과 군인들입니다. 공무원과 군인은 보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이 보수와 좌파 사이에서 무슨 중립을 취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반역입니다. 자, 군인과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되니까요. 지난 70년의 역사를 긍정해야 되니까요. 보수와 가끔 보면은 군 장성 출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새 보수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수면서 국방장관은 보수의 대표 인사입니다. 보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은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기준을 헌법을 중심으로 세워서 논해야지, 저 좌파가 개념 정리하는 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보수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수는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우리 보수 세력은 어마어마한 혁신을 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건국함으로써 왕조적, 봉건적 구체제, 이른바 수구세력, 반동세력을 청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이었고 진보였습니다. 보수야말로 진짜 진보 세력입니다. 보수야말로 진보 세력입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산업화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국은 과거 시험 쳐가지고 벼슬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양반의 나라였습니다. 양반의 나라. 군인은 경멸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산업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술자도 경멸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군인과 기업인, 과학, 기술자, 무역, 상인, 이런 사람들이 경제발전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주류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에 글 좀 안다고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하던 양반 세력, 그 양반 세력의 후손인, 후예라고도 볼 수 있는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나라에서 군인도, 기업인도, 과학, 기술자, 상인도 제 몫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이야말로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낸 진정한 개혁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국 사회는 과거에 먹물 먹은 사람들이 주도하던 그런 사회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화를 하니까
군인들의 영향력, 기업인들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대신에 과거처럼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들, 학자들, 노조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특권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신종 특권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신종 양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주도한 세력이에요. 거짓 선동으로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세력입니다. 법을 앞세웠지만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법을 정치적으로 선동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이렇게 해서 뇌물 한 푼 받은 사람이 받은 적이 없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들이 합작한 자신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이고 이것은 탄핵 변란입니다. 탄핵 변란. 이 탄핵 변란을 주도한 세력은 법을 만지는 사람이지만은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법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도망갈 염려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권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그래하여 한국 보수 세력의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또다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내걸어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의 보수는 누구를 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바로 선동적 언론, 정치, 검찰, 그리고 소신 없는 법정신을 떠난 판사들, 제왕적 국회, 귀족 노조 이런 사람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종 양반 세력을 개혁을 해가지고 이들은 특권층입니다. 특권층의 의미는 기득권층과 다르죠. 기득권층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권층은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법을 자기 개인용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법 위에 노는 사람들입니다. 특권층입니다. 특권층을 개혁해야 됩니다. 한국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이 신종 양반 계급인 언론, 검사, 판사, 제왕적 국회, 귀족 노조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한국은 법이 지배하는 인류국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지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조선은 과거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망쳤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권층을 개혁하고 혁파함으로써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 이게 한국 보수 세력의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는 특권층과 싸워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 통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또한 자유통일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헌법의 명령이고 핵 문제가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국에서 보수 세력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미래의 대업입니다. 대업. 통일대업입니다. 통일대업. 자유통일을 해야 합니다.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편만 아니면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동단결을 시켜서 우리는 통일을 해내는 주력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보수 세력이 과거에 건국과 호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통일을 반드시 완성함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두 번째 황금기를 열 수 있다. 남북통일을 이루어지면 한반도가 통일되므로 동북아시아에서 불안 요소가 없어집니다. 공존 공영하게 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다 사이좋게 지내고 러시아, 미국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면 한반도가 평화롭게 됩니다. 그럼 동북아 전체가 같이 번영을 합니다.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함으로써 한반도가 평화롭게 되니까 약 250년 동안 고대사의 황금기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바로 자유통일로 가는 길로 열린다면은 바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크게 놀아야 합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보수는 원래 당당하고 남자답고 용감하고 호연지기가 있고 상무정신이 충실한 그게 진짜 보수입니다. 기사도 정신, 화랑도 정신, 무사도 정신, 젠틀맨십 이게 다 보수적 품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는 국가, 민족, 통일 이런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예절이 있으면서도 용감하고 진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려고 하고 그런 정의로서 자유를 지켜내는 진실, 정의, 자유의 행동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수는 용감해져야 되고 당당해져야 되고 폭이 넓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물을 판단할 때 헌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우선 재정립한다면은 한국 보수의 그동안의 잘못한 것은 뭐냐, 고칠 것은 뭐냐, 더 보충할 것은 뭐냐 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보수를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